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과이도 국회의장이 끄는 반정부 시위대가 마두로에게 한 대 맞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쿠데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폼페오가 말한 것처럼 과이도가 끄는 반정부 시위대가 실패를 했으니까 군사 개입이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미국이 군사 개입을 바로 할까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플랜 A, B,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뭔지 이걸 먼저 이해해야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마두로가 그냥 소리 없이 베네수엘라를 떠나주는 겁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이 혼란이 시작된 지 한 100일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 초기 마두로가 많이 불안했을 때에 마두로 스스로가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스페인, 쿠바 여러 나라가 나왔습니다. 망명을 하느니 마느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 마두로를 도와서 쿠바의 수도 하바나로 보내기로 다 돼 있었는데 러시아 간섭으로 마두로를 망명시키는 거 실패했다. 분명히 러시아 간섭했을 겁니다. 왜? 러시아는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떠나는 걸 절대 원치 않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쪽이 마두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 그 외에 60여 국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현 국회의장 과이도의 반정부 편의 세력들입니다. 단순 병력으로 계산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마두로는 정규군 플러스 민병대를 300만이나 만들었어요. 차베스 때 100만인 걸 지금 원래 독재자들이 겁이 많습니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간 전쟁 거의 동시에 전쟁을 벌임으로써 들어가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진 꼴이에요. 아프간 20년 미국 역사상 가장 길게 해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이 아프간입니다. 이긴지 진지도 모르고 IS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20년 동안 거의 1700조에 가까운 전쟁 비용을 치르면서 얻은 결과라는 건 오사마 빈라덴 하나 죽인 것 뿐이에요. 오사마 빈라덴 몸값이 1700조나 되는 거예요. IS는 더 늘어났어요. 발 빼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가 40여일 만에 전투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근데 이라크 평화작전 다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이제는 바로 군사 개입해서 전쟁할 생각은 없어요. 도리어 거기에서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겠다고 손을 잡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전쟁이나 군사 개입을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정상화하는 이라크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시도는 미국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병사들 피를 흘려야 되고 세계 여러 곳에 살림살이 간섭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베네수엘라에 가서 또 전쟁을 치를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 핵 문제 골치 아픈 것도 있어요. 중동 문제, 지금 이란 문제도 큰 문제를 두고 베네수엘라에서까지 가서 전쟁판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개입한다는 것은 군대를 좀 보낼 수도 있어요. 수백 명 정도. 마치 러시아가 카라카스에 전투기 2대 갖다 놓고 소규모 기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미국의 얘기는 뭐냐? 중국 들으라고 한 얘기야. 러시아 들으라고 얘기한 얘기야. 미국도 즉각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이 돈 쓰고 싶지도 않고 군사력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거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 제일 좋은 건 마두로가 나가주고 과이도가 집권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과이도와 마두로가 그냥 치고받고 하는 상태를 그냥 두고 그 대신에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 혹은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경계를 하거나 도전하거나 막는 걸 못하도록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내 사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중국이 이때까지 베네수엘라에 600억 불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못 받아낸 돈이 200억 불이 넘습니다. 더더구나 PDVSA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하고 합작으로 돈을 엄청 많이 때렸는데 지금 거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데다가 플러스 과이도까지 임시대통령으로 미국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중국이 차베스 때부터 투자해서 마두로까지 투자한 돈은 과이도는 나는 모른다 할 경우에 과이도가 만약 집권하면 중국은 그 돈 하나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10수년 동안 석유 식민지로 쓰려고 공을 들이던 게 물거품이 되니까 중국은 계속 밑빠진 독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그냥 두지 않겠다. 군사 개입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예요. 그 다음 또 미국이 걱정하는 건 뭐냐? 중남미에 있어서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는 나라가 세 나라예요.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예요. 쿠바 1961년 피그만 침공 사태 이후 쿠바의 카스텔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피그만 침공해서 사실은 미국이 실패하죠. 그리고 62년 쿠바 미사일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교도 단절하고 50여 년을 끌고 오던 쿠바 미국 관계가 오바마 정권 때 들어서 2015년 수교를 하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쿠바에 대한 압박 정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2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쿠바가 2만여 명의 의사를 베네수엘라에 파견할 형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건 너 군대야. 쿠바 군대야. 빨리 빠져. 이러니까 쿠바는 아니다. 인도적인 지원하려고 의사들 보낸 것 뿐이다. 군대 없다라는데 미국이 볼 때는 새까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쿠바 뒤에 누가 있다? 러시아가 있다는 거 압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도 사실은 그때에 소련이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하다 그게 미국에게 들통이 나서 해양 봉쇄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쿠바가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압박을 받자 러시아 쪽으로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면서 러시아 미국이 볼 때는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쿠바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쿠바 시민이나 영주권자 쿠바 본토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1,000불 이상은 보낼 수 없다. 최대한 보낼 수 있는 게 1,000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정보 교류도 쿠바하고 안 하겠다. 국영항공사도 폐쇄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아니까. 또 니카라과는 1985년 유명한 이란 콘트라 게이트가 바로 니카라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니카라과 우파 반군, 니카라과 좌파 정권에 대응하는 우파 반군이 콘트라군이에요. 이 콘트라군을 돕기 위해서 돈을 대준 게 레간인데 그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레간이 거의 탄핵 위기로까지 몰릴 뻔한 사건이 이란 콘트라 게이트인데, 그 니카라과가 철저한 반미 국가예요. 그런 반미 국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콘트라 반군하고 손을 잡고 반군을 지원한 것이 이란 콘트라 게이트의 콘트라 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세 반미 국가가 손을 잡고, 플러스 그들이 러시아와 연계가 되고, 플러스 그들이 중국과 손을 잡을 경우에 미국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분리 통제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탐을 내서 들어왔어. 그걸 붙들고 미국과 패권 싸움을 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것. 이 두 개가 다 미국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이 거슬리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 개입을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전쟁을 바로 시작하면, 전투를 통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쿠바군, 베네수엘라군 바로 평정이 되지만, 그 뒤를 전후 복구에 있어서 미국이 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전력과 병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미국이 선뜻 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플랜 B는 플랜 A에서 말한 것처럼 마두로가 조용히 망명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과이도와 마두로가 시간을 끌면서 싸우도록 놔두는 게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이도가 반정부 시위를 했다? 정말로 마두로를 바로 죽이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설픈 시위 안 하죠. 병력도 비교가 안 되고, 들고 있는 무기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마두로의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300만 민병대가 마두로 쪽에 서 있는데 과이도 쪽에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극소수죠. 뭐 호미 들고 삽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권총하고 대포하고 한거에서 싸우는 꼴이에요. 정말로 과이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바로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은 미국이 어설프게 이렇게는 안 하죠. 일단 과이도를 통해서, 마두로의 망명이 실패를 하니까 과이도를 통해서 한번 찔러본 거예요. 반응을 찔러본 거야. 러시아의 반응, 중국의 반응. 중국은 지금 코대답도 안 하고 있어. 중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코를 박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을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국의 가장 큰 석유 수입로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가장 가까운 경제 발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 발전, 원유를 에너지를 끌어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미국 전략? 안에서 이전 투구하지만 질질 끌면서, 동시에 이 혼란 속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러시아가 쿠바나 니카라과를
미국에 맞서도록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을 미국은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군사 개입을 발환시킨다. 그리고 군사 개입을 통한 베네수엘라 정상화를, 즉각적인 정상화를 안 하고 시간 끌기 작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몇백 명 내지 몇천 명의 주둔군은 보낼 겁니다. 파견할 겁니다. 러시아도 파견하고 있고 중국도 파견하고 있으니 뭐 미국이 파견하는 건 당연하죠. 그 안에서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하는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당분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관망하면서 갈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울 것이 있거나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